5. 단결의 시위. 조직이 꾸려지고 늘어나는 데 따라 우리는 실천투쟁에 들어갔다. 그 서막으로 된 것이 1928년 여름에 있은 길림육문중학교 동맹휴학이었다. 그때까지 육문중학교에서는 식당과 재정관리, 도서관 운영에 이르기까지 학교관리 운영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진보적인 교원들과 학생들의 민주주의적 의사에 따라 순조롭게 풀어나가고 있었다. 교내에서의 우리의 활동도 큰 구속을 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되었다. 이것은 육문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교무위원회와의 협동 밑에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열매였다. 그런데 군벌들의 조종을 받고 있던 반동교원들은 교직원 학생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정착된 이 민주주의적 질서를 조금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이 질서를 파괴하고 학교 운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들의 의사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였다. 교육청이 파견한 육문중학교 교원들 가운데는 후각이 예민한 군벌의 앞잡이들이 있었다. 교무주임, 훈육주임, 체육주임과 같은 반동교원들은 모두 저기 특무기관에 매수된 자들이었다. 그들은 군벌 정권을 추종하는 지주 관료 출신의 보수적인 학생들과 불량 청년들을 내세워 학생들의 사상 동향과 혁명조직들의 움직임을 무시로 내탐하였다. 1928년 여름에 우리는 교내에서 일제의 강도적인 제2차 산동출병과 제남에서의 학살 만행을 규탄하는 대중적인 항의운동을 매일과 같이 벌였다. 산동출병은 다나카의 대중국 외교의 시금석으로 불리우고 있는 주요한 사건이다. 일본이 산동지방에 처음으로 출병한 것은 1927년 5월 다나카 기이치 내각이 성립된 직후였다. 그때 장개석의 국민혁명군은 장장님의 봉천군을 추격하여 산동반도 일대에 진출하고 있었다. 다나카 내각은 북벌군의 진격으로부터 자기들의 손때를 묻혀가며 길들인 장장님 군보를 옹호하기 위하여 일본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한다는 구실 밑에 여순 주둔군 2,000명을 청도에 파견하였으며 그 후 다시 본토에서 2,000명의 증원군을 뽑아 산동지방에 파병하였다. 1차 출병으로 북벌이 정지되고 장개석이 산동지방 일본 거류민들의 생명재산의 안전을 담보했기 때문에 일본군은 그의 가을에 산동에서 철병하였다. 그러나 1928년 봄에 북벌혁명이 재개되자 파쇼적인 다나카 내각은 2차로 출병을 결정하고 전진 주둔군과 본토의 구마모도 사단 5,000명을 동원하여 산동반도의 철도 연선들을 차지하고 청도와 제남을 점령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장개석의 국민혁명군도 제남에 입성하였다. 두 나라 군대 사이에는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 일본 점령군은 제남에서 수많은 중국인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국민당 정부의 외교관도 일본군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3차에 걸치는 일제의 파렴치한 산동출병은 조중인민들 속에서 대일감정을 폭발적으로 야기시키었다. 일본 국내에서도 강력한 반대운동이 일어났으며 다나카 외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본이 산동에 군대를 파견한 최종적인 목적은 만주와 화북지방을 중국에서 떼내어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데 있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탱점이 필요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장장님이었다. 장장님을 잘 길들이고 후원하면 만주를 쉽게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타산이었다. 제남에서 울린 총소리는 훗날 중국 땅에서 수천 수만 명의 인명을 앗아가게 될 야수적인 대도사를 예고하는 위험신호였다. 일제가 출병의 구실을 얻기 위해 자기들의 거류민까지 서슴없이 학살할 때 중화민족은 그들이 장차 자기들에게 어떤 재난을 강요하리라는 것을 예감하였다. 우리는 일제의 침략 정책과 국민당의 반역 행위를 폭로하는 강연회, 웅변대회, 성토대회를 연이어 열고 학생들의 기세를 돋구었다. 반동교원들은 그것을 공산주의 선전이라고 하면서 탄압의 구실로 삼았다. 그들은 도서관을 불의에 습격하여 진보적인 도서들을 회수해 가지고 가서는 마치 큰 단서라도 잡아준 것처럼 조선 학생들을 다 퇴학시키라고 리광한 교장에게 압력을 가하였다. 조선 학생들은 공산주의 주동분자가 아니면 일본 간첩들이고 중국 교원들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두고서는 소란스러워 수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우파 계열의 학생들은 이에 장단을 맞추어 학교에 세워진 민주주의적 질서를 제멋대로 위반하면서 진보적 학생들을 모욕하고 교장과 선진적인 교원들을 비방중상하였다.
상월 선생도 그자들의 첫째가는 공격 대상이 되었다. 반동교원들과 그들의 조정을 받는 학생들의 무례한 행위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서는 학문연구도 청년운동도 마음 놓고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조직된 역량으로 반동교원들을 몰아내고 교내에 세워진 민주주의적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원들을 발동하여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우리가 내놓은 요구 조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첫째, 학생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할 것. 둘째, 학생들이 요구하는 학과목들에 대한 수업을 보장할 것. 셋째, 진보적 교원들과 교장에게 압력을 가하지 말 것. 진보적인 교원들도 학생들의 요구 조건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사회적 힘을 개입시키겠다고 성공소에 압력을 가하였다. 반동교원들을 쫓아내라는 삐라와 경문들이 시내 도처에 나붙었다. 그런 선전물들은 반동교원들의 숙소와 성공소에도 날아들었다. 영문중학교 안에서 동맹휴학이 고조되자 시내 다른 학교들에서도 이에 호응할 태세를 보이며 성공소에 압력을 가하였다. 성공소에서는 동맹휴학이 온 시내에 파급될 기미가 보이자 하는 수 없이 훈육주임을 비롯한 반동교원들을 파면시키고 우리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우리가 대중투쟁에서 얻은 첫 승리였다. 이 과정에 우리는 관역을 똑바로 정하고 군중을 잘 조직동원하면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신심을 얻었다. 동맹휴학에서 첫 승리를 얻고 나니 경험도 생기고 단련도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청년 학생들이 우리를 더욱 믿고 따르게 되었다. 우리는 동맹휴학에서 얻은 성과를 정화하고 앙양된 청년 학생들의 기세를 보다 큰 규모의 적극적인 반일투쟁으로 조직동원할 준비를 하였다. 오래전부터 만주 침략의 준비를 서두르던 일제책동은 이 시기에 와서 더욱 노골화되었다. 1928년 5월에 일본 관동군 사령관 무라오카는 중국 관내에서의 정세 변화에 대처한다는 구실 밑에 혼성 제40여 단을 봉천, 오늘의 심양, 봉천에 진출시키고 자기네 군 사령부를 그것에 옮길 것을 획책하였다. 연이어 베이징으로부터 봉천으로 돌아오는 장장님을 봉천 입구의 남만철도와 경봉철도가 교차되는 철교에서 열차 폭파 사건을 조작하여 살해하였다. 이것은 다 만주 침공의 구실을 얻기 위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예비 작업이었다. 일제가 만주를 먹게 되면 중국 동북지방을 투쟁 무대로 삼고 있는 우리의 활동에는 커다란 장애가 조성될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만주가 중국 땅이기 때문에 일제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독립운동자들을 마음대로 어쩌지 못하였지만 만주가 강점되는 날에는 문제가 달랐다. 세 차례에 걸치는 산동 출병으로 장개석을 제압하고 중국 대륙의 척수를 깊숙이 뻗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만주 침략을 위한 군사적 준비를 착착 진척시키는 한편 그 준비 작업의 한 고리로서 오래전부터 추진시켜온 기래선 철도부설 공사를 완공하려고 서둘렀다. 기래선이란 만주의 성 소재지 길림과 조선의 북부 국경도시 회룡 사이를 연결하는 철도를 말한다. 일본이 길림 회룡 사이에 철도를 강제로라도 부설하여야겠다는 야심을 품은 것은 명치시대부터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이 철도에 거대한 전략적 우위를 부여하고 있었다. 다나카 내각은 이른바 동방회의라는 것을 한 다음 천황에게 낸 상주서에서 기래선 철도부서를 비롯한 만몽 철도의 의의를 두고 일본의 대륙정책의 열쇠라고 지적하였다. 구라파에서 처음으로 세계제패론을 거창한 히틀러의 나의 투쟁과 같이 세계제패의 야욕과 망상으로 일관된 악명 높은 이 상주서에서 제기된 1차적인 국책이 만몽을 침략하는 것이며 이 침략을 보장하는 선결적인 공간이 다름 아닌 기래선 철도를 포함한 만몽 5철도 부설이 있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상주서에서 다나카는 만약 길림 회룡철도를 비롯한 만몽 5철도가 완성된다면 전 만주와 조선을 연결하는 대우회선을 얻게 되고 북만주로 통하는 직통선을 얻게 되므로 병력과 필요한 전략물자들을 아무데나 다 보낼 수 있고 조선의 민족해방운동까지도 단합할 수 있다고 시사하였다. 일본의 영악한 두뇌들은 기래선이 완공되어 군대와 화물을 즈르가, 청진, 회령, 길림으로 수송하게 되면 노정도 줄일 수 있고 군대와 물자의 기동시간도 훨씬 단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일제가
기레선 철도 건설을 국책으로 선포하고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도 무려 26년이라는 막대한 시간을 들여 그것을 끝끝내 완공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중국의 광범한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부패무능한 청조 말기의 관리들과 맺은 부당한 조약을 구실로 삼아 만주 땅에서 철도 부설권을 제멋대로 행사하는 것을 중화민족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였으며 애자 차입에 의한 철도 부설 협약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서 그것을 철회시키기 위하여 대중적으로 골기하였다. 그러나 반동군벌들은 인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일 대신 돈도선 건설을 강행하려고 책동하는 한편 1928년 11월 1일로 예정된 길돈선 철도 개통식을 송대하여 국민의 환심을 사려고 하였다. 기레선 철도 부설 공사를 저지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실력 투쟁이 필요하였다. 이런 투쟁은 적들에게는 저정인민이 만주 강점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경정으로 될 것이며 광범한 대중에게는 일제의 만주 침공을 반대하는 항쟁의 신호로 될 것이었다. 우리는 기레선 철도 부설 공사를 반대하는 대중적인 반일 투쟁을 조직하기 위하여 1928년 10월 상순 북산공원의 야광묘 지하실에서 공성과 반지청년동맹 조직 책임자들의 회의를 하였다. 그 회의에서는 투쟁 과정에 내들어야 할 구호와 투쟁 방법, 행동 방향을 토의하고 구체적인 분공 조직도 하였다. 시위에 들고 나갈 프랑카드와 성텀은 삐라에 담을 내용도 상세하게 토론하였다. 우리는 기레선 철도 부설을 반대하는 투쟁이 반드시 조중인민의 공동투쟁으로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부터 삐라, 성텀은 프랑카드를 비롯한 모든 선전물들을 조선글로도 쓰고 중국글로도 쓰기로 하였다. 거리에서 하는 선동연설도 두 나라 말로 하기로 하였다. 회의에서는 투쟁기간 시내 각 학교들에 조직되어 있는 학생자치회와 6.1학우회, 소년회와 같은 합법적 조직들을 많이 발동시키고 공청이나 반지청년동맹과 같은 비합법적 조직들은 될수록 표면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북산에서 회의를 한 후 우리는 시위 준비를 위해 밤잠을 잊고 뛰어다녔다. 그때 선전대에 있은 한영애가 수고를 많이 하였다. 한영애는 6.1학우회 송원으로 있을 때 연애 공연과 독서 발표 모임을 통해 우리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여 공청원으로 성장한 길림 여자중학교 학생이었다. 온순하고 말수도구가 적어 보통 때에는 어디에 있는지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처녀였다. 하지만 한영애는 혁명에 도움을 주는 일이라면 천한 일, 어려운 일을 가리지 않았다. 연애 공연 때에는 남들이 담당하기 싫어하는 역을 자진하여 맡아 나섰고 독서회에서 교재가 필요할 때에는 수백 페이지나 되는 책을 자발적으로 등사하여 동무들에게 나눠주었다. 한영애는 시위 투쟁 준비를 위하여 밤잠을 거의 자지 않았다. 그는 남의 집 호청간에 등사기를 옮겨다 놓고 몇 명의 소년회원들과 함께 경문과 삐라를 수만 매나 찍어냈다. 가도에서는 수백 명의 청중들을 앞에 놓고 조선말과 중국말로 열화 같은 연설을 하여 여성 웅변가로 유명해졌다. 내가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 책임자로서 중국의 청년 학생들한테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은 것은 우리가 길림에서 일찍부터 공산주의 운동의 기치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공산주의 운동을 시작하던 그때로 말하면 중국 공산당 만주성위원회조차 생기지 않았을 때였으며 길림 시내에 공청원이 얼마 없을 때였다. 나는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의 사업을 하면서 중국 계통으로도 공청사업을 하였다. 공청조직에서 우리가 책임적인 역할을 하다 나니 많은 중국 청년들이 우리를 따랐다. 길림 사범학교 공청소조 책임자였던 조아범이나 도나지구에서 공청사업을 맡아 하던 진한장도 우리와의 연계 밑에 공청활동을 하던 사람들이었다. 시위 준비를 다그치던 우리는 철도 당국자들이 1928년 11월 1일 길돈선 철도 개통식을 하기로 하였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다. 우리는 시위 시작 날짜를 본래 계획했던 것보다 며칠 앞당겼다. 그것은 기레선 철도 부설 반대에 봉화를 올리면서 동시에 길돈선 철도 개통식도 파탄시키자는 것이었다. 1928년 10월 26일 새벽 선전대는 날이 새기 전에 길림의 거리들에 비라를 뿌리고 경문을 붙이었다. 두세 명으로 모어진 소년회 감시조들도 날이 밝자 지정된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날 아침 각 학교의 학생들은 약속된 시간에 일제히 교정에서 모임을 가지고 기레선 철도부서를 반대하는 성토문을 발표한 다음 가두 시위에 들어갔다. 거리는 삽시간에 수천 명의 학생들로 차고 넘치었다. 그들은 일제 침략자들을 타도하자, 일제의 기레선 철도부설 공사를 반대하여 투쟁하자는 조선글로 된 프랑카드와 다도 일제, 다도 매국노, 회수 기레선이라고 중국글로 쓴 프랑카드들을 들고 거리를 누비면서 신계문 밖에 있는 성의회 마당으로 모여들었다. 수백 명의 군대와 경찰이 대열의 앞길을 가로막아 나섰다. 군경들과 맞닿은 대열은 구호만 외치면서 우리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수를 써서든지 시위대열을 앞으로 전진시켜야 했다. 우리는 시위군중을 보유하기 위하여 노동자들과 시 주변의 농민들, 학생들로 조직된 규찰대를 발동시켰다. 대열은 규찰대를 선두로 어깨를 겼고 군경들의 총검을 외치면서 앞으로 나갔다. 송이회 마당에서는 군중대회가 진행되었다. 나는 광장에 모인 수천 명 군중들에게 저중 청년 학생들은 단결하여 일제의 기레선 철도부서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자고 호소하였다. 모임을 끝낸 군중은 더욱 기세충천하여 일본 영사관이 자리 잡고 있는 신시가 쪽으로 행진해갔다. 평시에는 영사관 경찰의 행패가 심해서 점처럼 발길을 돌리지 않던 곳이었다. 일본 영사관 앞에서 반일 구호를 힘있게 부르며 기세를 올린 지휘 군중은 대마로, 북경로, 증경로, 상이가 등 길림의 여러 거리를 뒤덮으며 시위를 계속하였다. 길림의 시위 투쟁에서 타격을 받은 일제의 철도회사는 길던선 철도 개통식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일본 장사꾼들은 상점을 버리고 자기들의 영사관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남만철도회사에서 운영하는 동양병원의 유리창도 박살났다. 시위 투쟁은 날이 갈수록 더욱 거저되었다. 학생들은 여러 개 조로 나뉘어 시내 10여 개소의 연단을 설치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레선 철도부서를 반대하는 가두 연설을 하였다. 길림에서 시작된 반일투쟁은 만주 전 지역에 번져갔다. 장춘의 청년 학생들과 시민들은 우리의 투쟁에 호응하여 다도 제국주의와 6대 철도 반대 구호를 들고 치열한 투쟁을 벌였다. 그들은 길장 철도국장의 집도 습격하였다. 하늘빈과 천진에서도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결사적인 연대 투쟁을 벌였다. 연길지방 조선 동포들도 떨쳐나섰다. 국내 신문들도 우리의 투쟁을 연일 보도하였다. 시위가 점점 더 큰 규모로 확대되었을 때 우리는 일본 상품 배척 투쟁을 힘있게 밀고 나갔다. 군중은 일본인 상점들에서 일본 상표가 붙은 상품들을 거리에 끌어내다가 모조리 불태워버렸다. 어떤 상품들은 성화강에 무대기로 쓸어넣었다. 기레선 철도부서를 반대하는 투쟁이 일본 상품 배척 투쟁과 결합되어 전면적인 반일 투쟁으로 점점 더 크게 번져가는데 당황한 일제는 반동군벌을 사척하여 시위군종에게 총을 마구 쏘아대는 야수성 만행을 감행하게 하였다. 그때까지 우리는 반동군벌들을 견제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 그러나 군벌당국이 일제의 편을 들어 우리를 단합해 나서는 만큼 우리도 그들을 견제하는 입장에만 서 있을 수 없었다. 우리는 일제와 결탁한 반동군벌 타도의 구호를 들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장례식과 결합된 보다 대규모적인 시위로 넘어갔다. 이날의 시위는 많은 시민들까지 합세하여 최대 규모를 이루었다. 투쟁은 무려 40여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일제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봉천에 체류 중이던 장작상을 다급히 불러들였으나 길림 독군서의 회유 무마책으로서는 대중의 고조된 투쟁 기세를 꺾을 수 없었다. 기레선 철도부설 반대 투쟁으로 하여 일제가 받은 타격은 컸다.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저중인민이 단결하여 일제의 만주강점에 항거에 나선 것이었다. 민족주의자들과 일제의 침략에 겁을 먹고 도망칠 궁리만 하던 사람들도 기레선 철도부서를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때까지 민족주의자들은 우리 청년 학생들을 대수롭지 않게 보아왔었다. 그런데 10대, 20대 청년 학생들이 자기들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큰일을 해제끼는 것을 목격하고서는 우리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들은 민족해방투쟁 무대에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새 세대의 참신한 세력이 등장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서리 대하지 않았다. 우리는 기레선 철도부설 반대 투쟁을 통하여 대중의 힘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깨닫게 되었으며
대중을 옳게 조직하면 그 어떤 총칼로도 꺾을 수 없는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대중의 힘에 대한 나의 신념은 더욱 확고해졌다. 대중에 대한 우리의 영도 방법도 이 투쟁을 통해 더욱 세련되었다. 실천투쟁 속에서 나도 단련되고 조직도 성장하였다.